윤진이 안녕. 오늘 시간만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는 부분에서 내용을 뽑아서 갖고 왔어요. 오늘 하실 내용은 파동입니다. 근데 너 왜 책을 안 갖고 왔어, 나는? 네? 너 왜 책을 안 갖고 왔어? 썼는데 그냥 과학책이 다른 건 보이는데 저희가 딱 수업했던 것만 다 사라졌어요. 뭐? 그냥 수업했던 것만 다 없어졌어요. 책이? 네. 하이탑이 없어졌다고 집에서? 하이탑 다른 거는 뭐 있는데 저희가 원래 본수업했던 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뭐라 설명해야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제가 원래 본수업 때 배운 거를 다 꽂아놓거든요. 이걸 책꽂이에. 근데 거기 있던 자리에 다른 책들이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넌 책상 관리 누가 하는데? 제가 하죠. 근데 어디다 버렸어? 아니, 부모님도 가끔씩 제 책상을 보셔가지고. 요호. 찾아보면 나오겠죠. 찾으면 나와?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 과학고에 들어가시면 이 파동 부분 아주 정신없이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과학은 1학기 때 파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과학은 1학기 때 파동이 들어가는데 간섭 쪽, 그 다음에 갑자기 굴절 법칙이 나오고 반사 법칙 건너뛰고 해갖고 정신없이 나가는 부분이 될 거야. 그리고 2학기 때 빛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대중 없이 배우게 돼서 지금 정리를 잘 해놓아야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파동. 예를 들어 파동에 해당하는 게 뭘 알고 있을까? 찬이야, 너는 파동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파동이요? 패스. 유나야, 너는 파동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파동. 너가 알고 있는 파동을 아무거나 설명해봐. 말로 하려니까 어려워?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서진이가 알고 있는 파동 뭐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진아? 파동. 우진. 찬이 빼놓고 유일하게 3학년에서 과학 하나 틀려갖고 온 녀석. 찬이가 2개 틀렸지? 네? 너 2개 틀렸지? 아니요. 그럼 3개? 3개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찬이를 빼놓고. 우진! 왜 틀려 이 녀석아? 응? 글자를 잘못 봐? 큰일 났다. 나중에 인과학 가시게 되면요, 인과학에서는 문제가 1학년 때 약 20문제가 나와, 물리 문제가. 근데 시험지 보면은 쪼는 스타일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봐. 인과학 가면 문제 풀다 보면 머리가 하얘질 가능성이 높아져. 머리가 하얘져, 1학기 때.
그리고 안타깝게 애들이 틀려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지. 자, 파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도 파동이야. 소리가 바로 파동이란 말이야. 음파지, 음파. 아시겠어요? 음파. 또 비가 오는 날 도로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물이 고여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동심원으로 파동이 생겨서 퍼져나가지. 또 여름철에 바다에 갔더니 파도가 치고 있네. 그것도 역시 파동이지. 하다못해 우리 빛이 여러분들 어때? 물체를 식별시켜 주게 하는 거지. 이 빛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 물론 발생되는 원인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매질래. 참고로 빛은 매질이 없어. 매질이 없는데도 파동이야. 매질래의 한 곳에 생긴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매질을 따라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 잔잔한 물결이 있었어. 이 잔잔한 물에다 누군가 돌을 하나 던져봐. 퐁당하고 돌을 떨어뜨렸어. 힘을 받았지. 물이 매질인 거야. 자, 힘을 받은 이 부분은 위아래로 출렁일 거야. 그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물결이 생겼다라고 해. 그래서 이런 파동을 우리는 물결파 또는 물 표면에서 생긴다라고 해서 수면파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뭇잎을 하나 띄워놔 볼까? 나뭇잎은 어떤 운동을 할까? 여기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은 어떤 운동을 할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살펴보니까 이래. 이 파동은요, 매질의 이동이 없어. 오케이? 파동은 특징이 매질의 이동이 없고, 뭐만 전달되진데 에너지만 전달되진다라고 해. 자, 이게 바로 파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책 얘기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 물결파의 발생,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져 떨어뜨리면 수면 물결파가 생겨서 퍼져나가게 된다. 돌을 떨어뜨린 부분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을 밀어내게 되고 그 다음 순간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면이 낮아졌던 부분이 다시 이전과 같이 되지만 관성 때문에 수면은 처음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주위에 수면이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다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물결파가 퍼져나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원력이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이 복원력과 관성은 계속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이 되겠지. 이 성질에 의해서 한 곳에서 이 진동이 물과 같은 매질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며, 매질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때 처음 진동이 시작된 이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파1이라고 불러줘. 흔히 기호로 나타날 때 S라는 기호를 쓸 거야. 소스야, 소스. 아, 고기에 뿌려 먹는 소스 말고 원천, 셈이라고 하는 소스. 스펠링 얘기해봐. 소스요? S O 스? 소스라 스펠링이 뭐였지? 너 혹시 이렇게 쓰려는 거 아니야? SOCE 소스? SOSE 소스? 뭐야? C가 소스. R O 너 영어 몇 점 맞았어? 영어 100점 맞아. 어떻게? 네? 어떻게? 소스 중일 단어 아니야? 그치? 그냥 영영풀이하고 그것만 오질나게 해서 아, 6학년 단어인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 같은데? 유나는 소스 스펠링 알지? 알겠죠? 서진이도 알지? 우진이도 알지? 찬이만 모르네? 소스. 머리가 하얘졌는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처음 보는 값이지? SO 그다음 뭐 쓰는 거야? SOU, U요? 아이씨, 이제 뭐 글자 모양 갖고 얘기하네? 아니 잘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 여기 맨 앞에서? 아니 글자. 멋있어. 그러고도 100점 맞을 수 있다면. 에휴. 자, 그리고 매질이라는 것은 좀 전처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파동이 발생하는 그 장소를 파1. 자, 매질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 또는 자, 물리적인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매개물이다. 예를 들어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동을 나눌 수 있는데, 자, 매질이 물인 경우가 있었지, 조금 전처럼, 그지? 이런 거를 우리는 물결파 또는 수면파, 책마다 그냥 왔다 갔다 써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소리가 있잖아. 매질이 뭐야? 주로 공기지. 그래서 얘는 음파가 돼. 음파. 자, 그 다음에 매질이 또 책에 주어진 것처럼 용수철이 매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용수철이 매질이면 얘는 탄성파라고 얘기해. 또 용수철의 진동이라고도 해요. 혹시 슬링키라는 것, 용수철 찍찍 장난하는 거 알고 있니? 계단 넘으면 계단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 색깔 나누고, 걔네들 쭉 펼쳐놓고 뚝 당기면 걔들 진동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복원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염이 탄성력이라서 탄성파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매질이 있을까?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지각이 매질인 경우가 있어. 지각이 매질인 경우에는 뭐가 되지? 지진파? 지진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파동이라고 해요. 자, 한편 파동의 형태를 갖고 구분을 해줬어요. 먼저 펄스라는 게 있어. 펄스 또는 펄스파라고 써줄게. 자, 얘는 매질에 한 번 진동이 전달되지는 현상이야.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진동이 전달되지는 것을 펄스파라고 얘기해. 혹시 요즘 그거 나오고 있구나. 낭만 닥터 김사부 뜨리 몰라? 금토 드라마 SBS 아니면은
닥터 차종숙, 이것도 금토 MBC. 모르니? 의학 드라마 보면 사람 심장 같은 거를 막 여러 센서 연결해 놓고 모니터가 나오잖아. 삐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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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걔가 펄스야. 아시겠어요? 걔가 펄스야. 이런 펄스에 대해서 자 연속파가 있어. 연속파를 이 책에서는 사인파라고 얘기해 놨어. 사인파. 얘는 매질에 주기적인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속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와 그 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종류와 표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파와 횡파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구분해 줬어요. 자, 이런 구분을 종파와 횡파로 나눠주게 되는데, 우진 조는 거니? 응? 하나 틀려갖고 와갖고 잠이 와. 자, 그러면 기말 때 다 맞아야 돼. 교과 우수 받아야지. 이미 날린 듯해? 우진이도 계산 아니었니? 짠이 너도 계산이잖아. 개항이네요. 너 개항이었니? 개하나.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횡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횡파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하대. 자, 이렇게 수직한 파동을 횡파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횡파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여기 쇠막대기가 있다라고 해볼까? 누가 있대? 쇠막대기가 있대. 이 쇠막대기를 위에서 고무망치로 내리칠 거야. 땡 쳤어. 그럼 여기가 맞은 부분이지. 맞은 부분이면 얘 위아래로 막 움직이겠네,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맞았으니까 맞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옆쪽에 원자들이 주르륵 연결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가 내려가면 옆에 또 따라서 내려가, 그치? 얘가 올라오면 얘도 따라서 올라오게 돼.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 버릴까? 어떤 모양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 자, 이 매질 부분은 위아래로 진동해. 이거에 대해서 파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지?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돼.
이렇게 이게 횡파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런 횡파가 되는 예를 살펴보면 이 횡파의 예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오진아, 눈 자꾸 감지 마. 어? 어? 눈 아파? 그게 졸린 거거든. 그럼 감으면 안 돼. 감으면 눈에 염증 생겨. 어? 그러면 이 횡파의 예는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봤던 수면파가 있잖아. 또 어떤 파동이 있을까? 주리 진동도 여기에 속해. 기타 같은 걸 튕기게 되면 기타들이 어때? 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파동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갖거든. 걔는 파동 중에 아주 특별한 파야. 정상파라고 하는 파동이 생겨버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진동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파동이 될 수 있을까? 지진파의 S파야. S파. 그 다음에 빛이 속한 녀석을 우리는 모두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횡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횡파에 대해서 종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파. 전자기파가 어떻게 움직여요? 전자기파요. 아주 복잡한데 우리 전기장은 배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쉽게도 시험범위에 벗어난 자기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예요. 어떻게 퍼져나가냐고요? 전기 회로 해야지 이해하는데. 자, 위쪽이 전기장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자기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전기장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크기가 변하면서 이렇게 전기장이 생겨요. 이때 전기장 방향은 실제 이 방향인데 이런 게 노란 직선 형태로 곡선 형태로 나타난 녀석에 의해서 크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변해요. 자기장 방향이 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도 이렇게 변하면서 서로 수직이에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얘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로 나가게 돼요. 얘가 전기장. 얘는 자기장.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발생 과정은 나중에 교류 발생, 전자기파 발생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그러면 왜? 너무 아름다워서 너굴 입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본 것 같아서요. 본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피카소가 그린 그림보다 더 유명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동 중에 종파라는 파동을 알아보도록 하죠.
종파라고 하는 것은요. 서진이 또 졸고 있네. 자, 종파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의미한다. 이걸 종파라고 해요. 오케이? 이걸 종파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돼. 똑같이 쇠 막대기를 이용해 보자. 쇠 막대기를 이용해 보는데, 고무망치로 이 부분을 때려봐. 그러면 얘가 땡 하고 그 자리에서 진동하게 돼. 그럼 주변 녀석도 같이 진동을 하게 되거든.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가느다란 선을 그려 넣어보자. 아주 가느다란 선을 그려 넣었을 때 이 선의 모양이 어느 한순간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특별한 간격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으로 얘네들이 모여들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또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동한 거야. 또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동한 거야. 자, 이런 부분들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이렇게 모여든 부분을 우리는 밀하다라고 얘기하고, 퍼져 있는 부분은 수하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게 된대. 즉, 이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을 하는 거야.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고, 자, 그리고 이 모습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뻗어나가게 돼. 파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해?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횡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이름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고저파. 고저파. 또 이런 파동을 뭐라고 부를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소떡소떡이 있지. 얘는 소밀소밀이야. 그래서 소밀파야. 소밀파이다. 조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얘는 많이는 없어. 몇 개밖에 없어. 대표적인 게 소리야, 소리. 음파. 음파에게는 또 다른 사촌이 있지. 안 들리는 음파. 안 들리는 음파? 초음파. 또 지진파 중에 피파가 여기에 속하지. 딸랑 3개야. 딸랑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동의 표시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파동을 표시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부터 차례대로 다 그리자. 다 지워버리고.
이번에 영재학교 넣는 사람이 있니 이 중에? 이너 학교에서 영재학교 넣어보라고 안 하셔? 왜? 학교에서는 애들이 특성화고 얘기밖에 안 해요. 어? 학교에서 특성화고 얘기밖에 안 해요. 뭘 어떤 얘기? 특성화고. 특성화고? 성화니까.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과학고나 영재학교 가라고 얘기 안 하셔? 안 하셔? 네. 포기하셨구나. 관심이 없어요. 니네 선배가 지금 어디 교수로 있대던데 미국 쪽에? 인천과학고 걔가 몇 회야? 그 친구가 7회거든? 인천과학고 7회인데 얘가 제이라는 선배 있어. 김제이. 저 태어나기도 전 아니에요. 걔가 몇 년도 입학했지? 90한 7, 8년도 입학한 것 같은데. 응? 근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 갔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칼텍이라는 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나사에서 잠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어. 나 더 공부해갖고 미국의 어디 대학교 교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똘똘했었거든. 자, 그러면 파동의 표시를 이야기해 보자. 똑같은 형태의 그림 두 개를 그릴 거야. 자,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여기 파동이 있는데 말이야. 파동이 치는데 자, 예를 들어 파도가 치고 있어. 이때 옆쪽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착각. 같은 시간일 때, 시각이 같을 때 그때의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얘의 변이를 살펴보기로 했어. y라고 표현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오케이? 사인 함수 형태지. 그래서 사인파, 연속파가 되는 거야. 이때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해. 마루. 오케이? 마루.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을 뭐라고 해? 그치, 골로 갔다 할 때 골이야. 골. 자, 한편 마루에서 진동 중심까지의 거리 또는 자, 골에서 진동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해. 진폭의 기호는 A야. A.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모습이지. 이 부분은 위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치? 얘가 아래에서 진동해서 내려왔다가 위에서 진동해서 내려왔다가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위치에 올라오는 동안에 이 마루의 모양은 어디까지 가지? 여기까지 갔을 거야. 오케이? 얘가 한번 진동해서 오는 동안에 각각이 다 따로 시차를 두고 진동해서 움직여서 얘가 이 모양이 되면 요만큼에 있는 위치가 마루의 위치가 될 거야. 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보일까? 얘가 마루가 잠시 뒤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잠시 뒤에 이렇게 보이고 되고. 오케이? 얘가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루가 점점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매질은 제자리에 있지만. 오케이? 자, 이때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동이 이동한 이 거리를 뭐라고 불러?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해.
파장이라고 부른다. 이때 매질이 앞쪽으로 진행해 가게 되는데 매질이 진행 방향의 앞부분은 위로 움직이고 있고 진행 방향의 뒷부분은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다음 모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동을 해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 보기로 하였습니다. 찬이 오늘 필통 안 갖고 왔어? 아니요. 근데 왜 선생님은 색깔이 얘 미친 애 같아. 미친 애가 아니라. 너 미대 갈 거야. 어차피 쓰는 거 한 가지 색깔밖에 안 쓰면서. 원래 이거 있었는데 이거 그냥 가방에 박혀놨다가 야, 이 정도면 여학생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애 없지? 있어? 그 있죠. 뭐야 저 얘? 이거 안 써요. 저 이거밖에 안 써요. 되게 비싼 거잖아 이거 펜도 하나가. 다 일본제 아니야? 맞지? 이거 쓰는데요. 오씨. 혹시 안 나오게? 박찬희상. 선생님 펜 이렇게 갖고 다니네. 대학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근처에서 의대 여학생이 공부를 했거든. 의대 여학생애가 공부를 하는데 얘가 어마무시하게 펜을 많이 갖고 다녀. 의대다 보니까 책에다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더라고. 책에다 일일이 다 그림 그려. 그림에다가 색깔을 다 칠하는 거야. 장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쉽게 외워지니까. 그래갖고 이만한 필통이 있거든. 나무 필통. 거기에다가 색깔 색연필이야. 칼로 깎는 거. 그걸 다 일일이 꽂아갖고 잔뜩 갖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공부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해. 왜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 선생님이 봤는데 거의 뭐 공부의 신 정도? 걔가 의대 입학해갖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대.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걔가 평균적으로 도서관에 한 6시쯤에 와. 아침에. 방학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얘가 6시 오는 걸 안다는 건 선생님은 얘보다 더 먼저 간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나가갖고 그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오는지 잠깐 있다가 들어와. 근데 종이컵에 커피가 들려있어. 근데 그때부터 딱 앉아갖고 공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앉아있는지 아니? 보통 12시 근처까지 그냥 앉아있어. 자리 안 떠.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커피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찔끔찔끔. 왜?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만 먹어. 왜? 물을 많이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대단하지. 12시에 나가. 밥 먹고 들어와. 밥 먹고 들어와갖고 보통 1시 이전에 들어오거든. 그때부터 공부해. 쭉! 언제까지? 6시까지. 자리에서 절대 안 일어나. 그리고 6시쯤에 나가서 또 6시 한 반, 7시까지 밥을 먹나 봐. 다시 들어와. 예를 들어 6시 몇십 분에 들어오는데 7시에 들어온다 칠게. 이때 앉아갖고 쭉 공부해. 언제까지? 도서관이 11시에 문 닫았거든. 11시까지. 얘가 자리를 뜨는 거는 들어와서 한 번, 점심때 2번, 저녁 때 3번, 끝. 어마어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안 따게 했어요? 선생님 그때는 밥을 거의 안 먹을 때라 계속 보는 거야. 대단해. 왜 그런 친구들이 있지?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오래 못 앉아있는 찬이 같은 친구. 저요? 오래 못 앉아있잖아. 그건 아닌데요. 맞아. 자는 거 빼놓고는 오래 앉아있지 않잖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응?
도서관 자는 애들 되게 많지. 다는 쫓겨나는데요, 저희는. 야, 선생님도 한 번은 도서관에 가갖고 몇 시간 잤냐? 아, 그때 잔 거 생각하면 뭐 아찔하다. 세상에 그렇게 졸려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본 적 없어. 어떻게 잤는지 아니? 아침에 6시쯤에 도서관에 갔어. 그래갖고 공부를 시작했어. 한 6시 30분쯤 됐나 봐. 어마무시하게 졸린 거야. 근데 선생님은 원래 오픈된 데 가는데 그때 그 칸막이 있는 데로 간 것 같아. 칸막이 있는 데가 안 맞아. 공기가 답답한지 막 졸린 거야. 그래갖고 에이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하자 하고 수건을 그 책꽂이처럼 선반을 만들어 놨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있던 도서관이 거기에다가 선반에다 수건을 딱 대고 이렇게 하고 잤어. 그러니까 엎드려 자지 않고 좀 이렇게 금세 깨려고. 그러고 잤는데 눈을 뜨니까 점심때야. 한 5-6시간을 안 깨고 계속 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좀 바깥 공기 좀 쐬고 밥 좀 먹자 그랬고 밥 먹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밥을 먹었으니까 뭐가 생기지? 식곤증이 생기지.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갖고 똑같은 자세로 또 잤어. 눈을 뜨니까 저녁이야.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 되게 시끄러운데. 저녁 때야. 그래갖고 안 되겠어. 집 사서 갈까? 하다가 아니야. 매점 가서 따끈한 컵라면 먹고 오면 좀 정신 차릴 것 같아. 겨울이었거든. 그래갖고 컵라면을 먹고 또 들어왔어. 근데 또 졸린 거야. 그래갖고 잔 김에 좀만 더 자고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집에 가면 되지? 하고서는 또 잤어. 잤는데 누가 흔들어. 학생 나가야지. 도서관 폐관 시간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날 딱 3번 자리에서 뜨고 내내 잤어. 대박이지. 응? 그래갖고 이 사건 이후로는 도서관 항상 오픈된 데만 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누가 내 공부하는 거 봐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 되게 오랫동안 하잖아. 자식들아 할 수 있으면 해봐 하고서는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했어. 근데 아까 그 여자애가 선생님이 그 자리 잘 뜨는 선배들 버릇 고치는 아이야. 선생님도 오래 앉아 있으니까 물어본다고 선배들이 와서. 선배 중에 찬이처럼 분명히 되게 가벼운 선배들이 많거든. 야 준표야 어떻게 하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래갖고 방법을 알려줬어. 형은 저 여자애가 자리를 뜰 때까지 나도 안 일어난다 라는 의지를 갖고 앉아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습관에 붙어요. 그래갖고 이걸 알려줬는데 이 선배가 첫날 걔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5-6시간 그냥 공부하거든. 근데 이 선배는 밖에서 커피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음료수도 많이 먹고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나중에 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걔보다 먼저 일어나면 그 선배가 막걸리 사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막 참고 있는 거야. 막 다리 꼬고 막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쟤 언제 있나 걔만 보고 있어.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형 담배 피러 나가자. 데리고 나와갖고 화장실 가게 해줬는데 아무튼 그 여자애는 지독해. 학교 다닐 때 걔 부모님도 2분 다 의사래. 자기네 개인 병원을 하는데 그 개인 병원 이제 옥상층에서 꼭대기층에서 이제 집을 이제 가정집을 해놓고 그 집에서 사나 봐. 자기네 건물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주 공교롭게 걔의 남자친구애가 선생님 바로 2년 후배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래.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 나 그 얘기 듣고 뽕 졌어. 학교 시험 때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새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데 얘가 공부를 하도 하다 보니까 기절을 한 거야. 기절.
새벽에 걔네 어머니가 간식을 주러 갔다가 얘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깨워서 침대에서 좀 누우라고 하려고 깨워준다고 하려고 흔들었는데 얘가 기절했으니까 어떻게 돼? 쓰러진 거지. 그래갖고 걔네 아빠 불러갖고 병원 내려가고 닌거에 갔다 닌거 놔줬다더라고. 그랬더니 1시간쯤 있다가 깨더니 하는 말. 닌거 주사바늘 뽑으면서 내가 왜 누워있지? 하고서 가더니 책상에 붙어 공부. 그 정도 오기와 노력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의대는 대학 수독하려면 그렇게 공부해야 돼. 대박이지. 대박 아니니? 응? 대박이지. 그렇게 공부하자. 자, 이제 니네도 이제 딱 한 10년만 공부하면 이제 공부할 거 다 없어져. 앞으로 반년, 과학고에서 2년,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3년, 박사과정 5년. 그러면은 11년이지. 11년은 박사가 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은 막 놀고 싶고 막 이럴 마음가짐이 생길 때 그거야. 11년 후에 너희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기깔나게 박사학위 받고 막 연구원으로 있던가 아니면 대학 교수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오늘 신나게 놀고 동네 도서관에서 취준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가. 미래는 지금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다 달라지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열심히 하세요. 참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자다. 자, 이번에는 매질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 물이 있단 말이야. 물 위에 부표를 띄워놔. 부표라는 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내 그물이야 하고 그물이 시작되는 점을 표시해 놓는 곳이 있거든. 깃발을 꽂아갖고 스타이로폼에다가 묶어갖고 바다에 띄워놓는단 말이야. 중국 새끼들이 요즘 와가 그걸 다 긁어봐. 개쉐이들이야. 네, 오늘부터 들어온 박도효 학생. 아, 네. 어서 와. 도윤이 자기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신입생들은 자기소개할 때 다 나와갖고 춤췄거든. 노래하거나 춤췄는데 도윤이는 뭘 잘하지? 같은 중학교야? 앉아 자리 일단. 아무 때나 앉아. 나 같으면 이쁜 여학생 옆에 앉겠는데. 뭐가 같다고요? 무엇이 똑같을까? 뭐 누구랑 같다고 했어요? 도연아, 자기소개 뭐 할 거야? 춤으로 선택할 거야? 노래로 선택할 거야? 우리 다 했지? 너 안 했어? 아, 까먹었나 보다. 애들이 그때 들어와갖고. 유나 했지, 그지? 그럼요. 소진아 했지? 응? 유나는 노래하고 소진이 춤을 췄거든. 응? 일단 앉아. 앉아서 생각을 해놔. 무엇을 할까? 뭐 하고 싶어? 노래를 잘해? 춤을 잘 춰? 둘 다 못해? 아하. 그럼 뭐 시킬까? 엉덩이로 이름 쓰기 시킬까? 옛날에 만만한 게 그건데. 엉덩이로 이름 쓰기. 자, 오늘 특강이라 파동을 하고 있어. 교재는 하이탑 옛날 물리 2인데 학원에서 달라고 해야 돼. 학원수 구매가 가능하고 딴 데는 없어. 서점에 가면. 얘기했어? 얘기 들었어? 좀 전에도 데려다 준 선생님이지 데스크 선생님한테 물리책이 필요합니다. 학원 교재라고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 자, 얘는 부표를 띄워놨지. 중색이 끊어간다는 얘기인데 끝났구나. 부표를 띄워놓고 시간에 따라서 이 부표의 변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지. 이거를 시간의 축으로 쭉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얘도 사인의 모습을 갖겠지. 자,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윗부분을 뭐라고 부르지? 마루. 가장 아랫부분은 뭐라고 하지? 골. 똑같아. 그리고 요 위에서 아래까지 이것을 진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는 데 걸리는 요 간격이 바로 시간 간격이지. 이걸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불러. 뭐라고? 주기죠. 얘가 주기죠. 자, 그래서 T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어 이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루. 마루는 플러스 방향으로 윗부분을 원점으로 했을 때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점이야. 이거를 마루라고 해. 오케이? 자, 한편 골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곳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야. 누가 플러스래? 어디? 안 남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찬이 왜 칠판 안 보고 내 얼굴만 보고 있어? 아니, 선생님 말하시니까. 아니, 다 써고 선생님이 말하시니까.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 볼게.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은 A야. 엄플로투드, 크기라는 말에서 A를 쓰고 있어. 엄플로투드, 앰플로투드. 자, A라고 쓰고 있어. 이 진폭이 있는데 진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 중심에서 도연아, 그리고 앞에 분이 원래 우리 옛날 물가정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나갔지? 지난번에 중력장애 운동 다 끝났지? 운동량 보존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었니? 원운동까지 했니? 네. 등속 원운동 다 끝난 거지. 여러 가지까지 해드렸지? 그래갖고 등속 원운동까지 끝난 상태거든. 그래갖고 지난 영상을 네가 좀 봐야지 이해가 할 수 있어. 물리 한 적이 있어? 전혀 없지. 그러면 꼴통이잖아 지금은. 그래서 지난 수업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그래서 유튜브에서 물표 TV를 찾아봐. 물표 TV에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날짜로 되어 있는데 유별나게 중3, 베타, 감마반 그리고 그날 진도가 쓰여져 있는 영상이 우리 반 영상이거든. 그래서 지난 영상 벡터와 스칼라부터 차례차례 좀 봐두시는 게 나중에 도윤이도 과학고 가려고 하는 거지. 과학고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요번에 선배들 거의 멘붕 왔다. 인곽간 선배들은 물리가 인곽 1학년 때는 수능형 문제로 내다 보니까 진짜 물리 잘하는 선배들이 몇 명 있거든. 근데 걔네들이 학교 1등을 못했어. 충격이 클 것 같아. 근데 진곽은 수업에 해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걔네들은 1등이 이제 장군의 선배가 1등이지. 장군의 아들이 1등 했지. 근데 인곽은 힘들어하나 봐. 인곽은 옛날 가르친 애들은 다 1등 했는데 요즘 애들은 못해갖고 속상해. 1등하면 그걸 못하냐. 자,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무표TV 잘 봐. 오늘 봐야지 구독자 느나 안 느나? 자, 구독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래. 자, 그러면 왜? 왜요? 재수없게 보고 있어. 진동 중심에서 그럼 니네 하주를 꼬셔야 되겠다. 야, 너 영재학교 가라. 그럼 하주를 보내. 영재학교로. 그럼 장군도 잘리고 좀 슬프다. 영재학교 가면 학원에서 반을 구성 안 해주거든. 예를 들어 지방영재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와. 인천영재고 가면 한 달에 2번 나와. 2주 격주로 나오거든. 그래갖고 반을 구성을 안 해주거든. 자, 그러면 또 교과도 나가는 게 또 완전히 달라가지고 걔네들은 반을 따로 수업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자 어디까지?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야. 얘는 어떤 단위 사용하지?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파장이라는 걸 한번 보자. 파장은 기호로 쓸 때 그리스 문자를 써요. 람다라고 쓰는 그리스 문자를 써요.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는데? 들립자가 아니고 람다. 그리스 문자야. 람다야. 한글로 써줘? 람다. B가 묵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질이 원래 표현이야.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번 진동한 동안에 파가 이동한 거리야. 파동이 이동한 거리. 단위는 얘도 뭘 쓰지? 미터의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자, 이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는 영어로 피리어드지. 근데 타임에 t를 써서 주기를 t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주기라는 것은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이거 하나 다른 표현, 더 쉬운 표현을 해줄게. 매질이 한 번 진동한 동안에 파가 이동한 거리라고 했잖아. 얘는 마루에서 마루의 거리가 되기도 해. 또는 골에서 골의 거리야. 근데 말이야. 종파는 마루 골이 안 보이잖아. 그지? 종파에서는 마루와 골이 안 보이잖아. 소밀소밀이니까, 그지? 그래서 소한 곳에서 소한 곳의 거리 또는 밀한 곳에서 밀한 곳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주기라는 것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마루에서 마루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주기라고 해.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단위는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 초야. 자, 한편 진동수라는 게 있어. 진동수는 프리퀀시에서 F라는 말을 쓰기도 해. 찬이야. 프리퀀틀리 한번 써볼래? 프리퀀틀리 스펠링 어떻게 되지? 프리퀀틀리 무슨 뜻이야? 컨트리가 아니, 프리컨틀리. 넌 자유로운 컨트리야? 컨트리가 무슨 프리컨틀리 한 단어. 와. 유난 알지? 도현이는 알지? 프리컨틀리. 뭐지? 빈도부사지? 빈도부사. sometimes, frequently, often 그런 것들. 서진이 알지? 우진 당연히 알지? 프리컨트리 몰라? 빈도부사? 오호. 넌 진짜 몰라? 이건 몰라. 그래서 프리컨트리는 빈번하게 자주. 프리컨트리. 옛날 빈출인데 빈출. 빈도부사 상당히 자주 쓰는 건데 거기에 명사형이야. 프리퀀시. 그래서 프리퀀시라고 하는 명사형이 됐지. 그래서 얘가 주기야. 화학에서는 진동수 F 대신에 뭘 쓰지? 화학에서는 이런 걸 쓰지. 뉴라고 하지. 뉴.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누라고 읽어. 뉴. 몰라? 자,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진동수 화학에서는 이렇게 써. 물리에서는 요즘에 F 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인과까시거나 진과까시거나 어떤 선생님은 진동수 뉴를 쓰는 선생님도 많으셔. 오케이? 교육부 표준은 F인데 뉴로 많이 쓰셔. 자, 그래서 이걸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입니다.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위를 쓰는데 얘 단위는 이런 단위를 갖는데요. 원래 단위는 1%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몇 번 진동했냐거든. 얘를 뭐라고 써? HG라고 써. HG 여기 봤는데? 어디서 봤지? HG. 너희들 1학년 때인가 파동만 배우지 않았니? 과학 시간에? 파동 단원이 없어졌니? 있지 않니? 파동? 있지? HG 단위 뭐야? 이거 어떻게 읽지? 헤르츠라고 읽지. 라디오 보면 많잖아.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와이파이도 나오잖아. 5기가헤르츠 뭐 이런 거. 그치? 자, 그래서 헤르츠라고 읽어주고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보자. 비례식으로 할 수 있어. 어떻게?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한대? F번 진동한대. 얘는 한 번 진동한데 걸린 시간이 T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따라서 F 곱하기 T는 뭐가 되지? 1이 돼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진동수 F는 T분의 1. 단위는 헤르츠라고 한다. 오케이? 이게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파동의 속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파동의 속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파동에는 속력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얘야. 파동은 두 가지 속력이 있는데 하나는 파가 진행하는 속력이고요. 또 하나는 매질이 진행하는 속력이야. 매질이 움직이는 속력이거든. 자, 이때 한번 파동의 속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파동의 속력 V는 일반적인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여기서는 X라고 써줄게. 오케이, 이동한 거리야.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그런데 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었네.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갔다라고 했지?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갔다라고 했어? 파장만큼 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람다라고 쓰면 돼. 오케이? 또 T분의 1을 뭐라고 했지? T분의 1은 뭐야? T분의 1은 뭐지? 진동수잖아. 그래서 얘는 람다 곱하기 F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이게 파동의 속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나머지 얘기들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파동의 위상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파동의 위상. 자, 파동의 위상에서 책에서 A1, A2, A3, A5, A3, A4, A5 등의 점이 있어. 이때 A1과 A4는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위상이라는 말이 위치와 운동 상태를 의미해 줘. 오케이? 위치와 운동 상태야. 자, 어떤 걸 구분해 주느냐면 이런 걸 구분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어. 물체에 예를 들어 X 또는 T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변이 Y를 보게 되는데, 자, 요 점과 요 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 얘네들은 모두 뭐가 같은 점이지? 위치가 같은 점이지. 맞아? 위치가 같은 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위치가 같아. 그렇다면 자, 운동 상태까지 한번 보자. 얘는 파가 이쪽으로 진행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지? 매질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지. 진행 방향의 앞부분은 위로 올라가. 왜? 잠시 뒤에 보면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로 가고. 파동의 자, 마루 뒷면은 어떻게 되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위치는 같지만 운동 상태가 같아 달라? 다르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다면 얘와 얘가 위상이 어떤 점이야? 같은 점이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위치도 같아야 되고 매질이 운동하는 방향도 같아야지 위상이 같다라고 해. 위상이 같은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지? 위상이 같은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 람다만큼 떨어져 있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A2와 A3 관계를 한번 볼까? A2와 A3 마루끝과 고리잖아. 그치? 얘네들은 위상이 180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 180도만큼 또는 파이만큼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180도의 라디안각이 파이지. 그래서 파이만큼 차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반파장만큼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생략을 해야 되겠다. 지금 하면 뒤지기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본 수업에서 파동을 다룰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그 책에는 참고로 나와 있어서 그래. 파동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 파동 방정식과 또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파동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구하는데 참고로 얘는 사인 함수잖아. 그래서 파동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 y라는 변이값은 x에 따라도 달라지고 또 좀 전에 누구에 따라도 달라졌지? 시간에 따라도 달라졌단 말이야.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쓰여져. a 곱하기 사인
곱하기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x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거든. 나중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k라고 하고 이 부분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k는 파수 넘버 오브 웨이브스 그래서 파에 대한 수 그 다음에 얘는 각진동수 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줘.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식으로 쓰게 될 거야.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식이 될 거야. 오케이? 이 식을 나중에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문제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요 함수 이용해 갖고 풀이하는 문제 과학고 내신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A 상태. 자, 실선에서 B 상태, 점선으로 이동하는데 0.4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치? 일정한 시간 후에 A가 B 상태로 변했다면 실선이 점선으로 변했다면 오른쪽으로 간다면 얘는 얼마큼 이동했지 마루가? 6m만큼 이동했지. 맞아? 왼쪽으로 갈 때는 몇 미터 이동했니? 2m만큼 이동했겠지. 맞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파장은 얼마일까요? 자, 얘는 파장이 람다에서 람다까지잖아. 8m가 파장이 되겠네. 그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인데 마루가 B에 표시돼 있지. 그래서 8m. 주기와 진동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얘는 지금 자 전체 파장에 얼마큼 이동했어? 만약에 왼쪽으로 갔다면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면 이거 보통 얘기하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조건이 맨 위에 있구나.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면 얘 0.4초 동안에 파장에 얼마큼을 간 거야? 파장에 대해서 얼마큼 간 거지? 얼마큼 못 미치게 갔어? 4분의 3 파장만큼 갔잖아. 그치? 맞아요? 얘가 지금 여기가 A라면 얘가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 파동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게 B 상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면 얼마큼 이동했지? 4분의 람다, 2분의 람다, 4분의 3 람다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0.4초 동안에 4분의 3 람다를 갔어. 그렇다면 t 동안에 람다만큼 가야 되거든? 그치? 람다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니까. 그렇다면 t는 얼마가 되니? 4분의 3. 자, t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4초가 되는 거지. 따라서 t라는 것은 얼마? 3분의 1.6초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가 될까요? 진동수는 1.6분의 3Hz가 되겠지. 오케이? 자, 전파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지금 얼마 동안에? 0.4초 동안에 4분의 3 람다만큼을 갔어요. 4분의 3 람다인데 이게 몇 미터야? 8미터잖아. 그치? 8미터만큼 갔단 말이야. 람다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2가 돼버리고 0.4분의 자 6이 돼버렸어요. 0.4분의 6이면 얘는 자 10분의 2분의 3이 돼버리니까 2분의 30이 돼버려서 15m/s라는 값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부터는 본 수업을 할게요. 뒷부분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파동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 다뤄야 되고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꺼주세요.